자, 어떤 아이가 물어봅니다. 이건 좀 어른들께서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냥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저게 왜 4가 아니고 6이야?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덧셈 나누기? 뺄셈 있을 때는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덧셈 뺄셈 계산하자고 약속했단다. 그럼 저건 100점 답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나눗셈 먼저 계산합니까? 수학하는 사람이 나눗셈한테 돈이라도 받았나요? 뇌물이라도 받았나요? 앞에서 더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하면 가르치는 선생도 편하고 배우는 학생도 편하는데 왜 하필이면 엉뚱하게 중간에서부터 계산시켜요? 1번,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2번, 깊은 뜻이 있다. 몇 번인가요? 다시 1번,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2번, 깊은 뜻이 있다. 근데 그 깊은 뜻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럽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 가서 서울대학도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14개 명문대학 조사를 했어요. 한 20년 동안 1,4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절 중간 퇴학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왜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왜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문제는 풀어 그러는데 왜 풀어요? 몰라. 왜 풀어요? 몰라. 그래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아무리 교육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왜를 선생님들이 모르거나 왜를 아이들이 모르면은 주입식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왜 해야지? 우리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만일에 돈 버는 것이 최후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장사할 필요 없어요. 총 가지고 어디 가면 돼요? 은행 가면 돼요. 뭐가 목적이니까? 돈만 목적이니까. 어떤 엄마는 그래요. 아이들 키우려고. 어떻든 간에 어떤 why, 왜에 따라서 how, 어떻게 이제 방법이 나타납니다. 우리 수학 교육 왜 가르칩니까? 그게 결정되면은 어떻게 가르칠래?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몇 장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몇 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할 겁니다. 명함 몇 장입니까? 집에 가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하면은 참 잘했다 갈랍니까? 귓밤 한 대 때려볼랍니까? 자, 좋은 말에서 대답하세요. 몇 장입니까? 10장. 질문 바꿉니다. 몇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빨리 세어보세요. 자, 똑같은 상황에 한 사람한테는 몇 장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한 사람한테는 몇 장이라고 생각합니까? 9장인데 몇 장입니까? 그랬더니 10장 그랬어요. 채점 맞게 한다 틀리게 한다? 빵점. 9장인데 몇 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11장이라고 그랬어요. 채점 맞게 할까 틀리게 할까? 맞게. 신나게 박수. 왜 맞게 채점해야 돼요?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참 잘 생각하셨어요. 왜 11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아서 숫자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답하는 분 처음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신나게 박수. 똑같은 사안을 놓고 누구는 틀렸다, 누구는 2번이라도 박수 받았어요. 오히려 9장에는 10장이 더 가까운데도 틀렸다고 빵점 그랬고 먼데도 더 2번 박수 받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난다? 선생님의 뭐에 의해서? 질문이다 그래요. 아이들 대답이 중요하다, 선생님 질문이 중요하다? 선생님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질문 몇 개입니까? 저건 뭔만 요구하느냐? 정답만 요구해서 정답 질문 그래요. 2번째는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 생각을 점검하는 질문, 열린 질문이다 그래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건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건 정답 질문하는 게 교육적일까요? 열린 질문이 교육적일까요? 그럼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거든 열린 질문 하시고 싶다면 신나게 다진 박수. 예. 이게 열린 질문하면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 열린 질문은 우리 자녀들의 논리성과 창의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하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틀렸다. 너 왜 틀리게 대답했어? 그러면 대답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아하, 요 녀석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 내렸구나. 그래서 논리성과 창의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열린 질문은 왜 가치가 있나요? 만일에 이 선생님이 20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화났을까요? 그때도 잘 생각했으면 칭찬했을까요? 칭찬합니다. 응? 만일에 100장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화낼까요? 그래도 칭찬할까요? 그래도 참 잘 생각했습니다. 왜 100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아이들은 뭘까요? 우리 엄마는 꾸중한 적이 없어. 그래도 내 새끼 참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도 생각도 하지 뭐. 그렇게도 생각도 하지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대답해요. 선생님은 뭐예요? 질문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질문해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슬퍼서 질문했나요? 기쁘면서 질문했나요? 왜? 나는 너가 뭐라고 대답하더라도 나는 너를 뭐 할 거다? 칭찬할 거다. 그래서 이 열린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없던가요? 많이 있던가요? 제가 2000년도부터 편찬위원장 거듭 2번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서 무슨 질문? 열린 질문이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4가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5 빼기 2는 얼마죠? 3. 4 빼기 1은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게 뭐냐면은 뺄셈 개념을 하려면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됐건 미분이 됐건 모든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뭐냐? 활동을 해야 돼요.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뺄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진짜 비둘기 몇 마리? 4마리 사다가 3마리 날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쉽나요? 어렵나요? 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사탕을 가지고. 자, 이게 비둘기처럼 보입니까? 사탕처럼 보입니까? 네. 한쪽 대답 잘하신 분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둘기로 보입니까? 사탕으로 보입니까? 네. 비둘기로 보이시는 분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3마리 놀다가 4마리 놀다가 한 녀석이 야 2시 지났어. 우리 엄마가 오라 했어. 2시까지. 야 같이 가. 우리 엄마도 2시까지. 우리 엄마도 2시까지.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는 오라고 안 했지? 그리고 혼자 놀아요, 안 놀아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림을 저렇게 그립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4 빼기 3은 1 그래요. 그 다음 똑같이 이제 5마리가 있는데 3마리가 두는 데 저런 식으로. 저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뺄셈식 그래요. 저것서 1이나 2, 저것은 뺄셈이니까 차라는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나머지라는 뜻이다. 그래, 나머지.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뺄셈, 그래서 구잔, 잔액 할 때. 또 하나 있습니다. 흰 바둑돌 4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 3개가 있습니다. 차가 몇 개가 납니까? 아이고. 그걸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4 빼기 3은 1 속에는 하나는 나머지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차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나머지가 뜻하고 차라는 뜻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서로 다른 뜻이에요. 서로 다른 뜻이에요. 자, 배 그럽시다. 배. 배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 배, 타는 배, 먹는 배, 2배, 3배, 배종수 배. 몇 가지나 있어? 5가지. 그럼 4 빼기 3은 1 속에는 하나의 뜻만 들어있다. 2 뜻이 들어있다. 하나는 뭐다? 나머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차라는 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다 나머지, 차. 이게 왜 중요하냐? 금방 압니다. 저는 지금 삐에로 가지고 왔는데 개념 중요할 때는 제가 삐에로 입고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삐에로 더 입고 할 거예요. 삐에로 입고 잘 가르치면 아이들은 얼마까지 오래도록 기억할까요? 1번, 평생 기억한다. 1년, 한 달, 일주일, 아무리 잘 가르쳐도 2, 3일 뿐이 못 간다. 자, 평생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리 잘해도 2, 3일 뿐이 못 간다. 하하, 제가 해보니까 2, 3일 뿐이 못 가요. 이거 1학년 1학기 책에 있는 거예요. 1학년 1학기에 5단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기억나요, 안 나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거꾸로 확인하고 다지긴 거예요. 저렇게 해놓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자, 너 뺄셈식 하나 써봐. 어떤 아이가 뭐라고 썼어요? 9 빼기 3은? 7 빼기 3은? 4.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요. 어우, 잘 그렸네. 그리고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4명이 놀고 있다가 3명이 집에 가고, 4명 남아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7명이 있대요. 그런데 3명 나가고 집에 4명 남아있다. 저 수학적으로는 맞아 틀려. 수학적으로 맞는데 사실적으로 맞아 안 맞아? 엄마가 7번 결혼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서 뭐냐?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자, 행동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렇게 말만 하게 하려합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뺄셈 개념이 형성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서 다져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 거예요. 이제는 차가 가지고 올 거예요. 5 빼기 2는 3. 그림 그리는 거예요. 5개하고 2개하고 짝을 지어봤더니 차이가 똑같은 식으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뺄셈 개념을 바르게 형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꼭 사탕이나 비둘기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또 식도 써야 돼요. 확인하고 다지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식을 하나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글도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글도 어떤 글까지 만들어 봐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글까지. 네. 자, 어떤 아이가 글을 써라 했더니 저렇게 썼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글이라고 박수 쳐야 됩니까? 사실 확인해야 됩니까? 사실 확인해야 돼요. 야, 너 금반지 그렇게 주었냐? 비싸서 못 줬어요. 그럼 앞으로도 줄래? 비싸서 못 준다니까요. 과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줄 계획이 없다면 저것은 아름다운 글이다. 한번 해본 소리다. 해본 소리 칭찬하면 안 돼요. 또 물어봅니다. 야, 너 그렇게 주었냐? 비싸서 못 줬어요. 앞으로도 할래? 저 엄청나게 돈 벌어서 그건 충분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한다? 너 꼭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면서 다 같이 박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면 그건 아름다운 글이 된다 안 된다? 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2번 하고 엄마 3번 하는 거예요. 뭐냐? 숙제예요. 무슨 숙제인데? 덧셈식 2 더하기 3은 시간 하나 썼어요.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글을 쓰라고 했더니 엄마 2번 해주고 엄마 3번 해서 5번 해줬다. 엄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래서 봐요. 만일에 저 금반지 7개 주고 어쩌고 저쩌고를 삼성그룹 돈 많으신 이건희 회장님이 저렇게 말하셨다면 정말 아름다운 글이다. 치사하고 째째하다. 네. 저 양반이 어제는 7억 내놓았고 오늘은 3억 내놓았다. 뉴스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는 70억 내놓았고 오늘은 30억 내놓았다. 그 정도면 뉴스거리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누구 수준에 맞게끔?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 속에 인성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속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모형은 전 세계적으로 배정수 교수가 만든 모형이에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40살 때 예수 믿고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성경 말씀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런 게 없어요. 단지 빼기만 했다라고 해서 그게 수학인 것 아니에요.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를 가지고 거꾸로 행동할 수 있는 글까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방법이라는 건 뭐냐?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빨리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자,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왼쪽에서 쓰는 게 편할까요? 오른쪽에서 쓰는 게 편할까요? 자, 지금부터 조원교회의 부모님 왼쪽부터 써봅시다. 시작.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교회의 부모님. 왼쪽부터 썼어요. 글은 왼쪽부터 써요. 자, 이제 덮고 오른쪽부터 씁니다. 다 같이 조원교회의 부모님 거꾸로 오른쪽부터 시작.
왼쪽에서 쓰는 게 편안해요? 오른쪽에서 쓰는 게 편안해요? 왼쪽이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자, 이제 숫자. 이것도 왼쪽부터 57,936. 따라서 봅시다. 57,936. 자, 오른쪽부터 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글씨는 왼쪽부터 쓰는 게 좋다, 오른쪽부터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왼쪽. 방법이라는 건 뭐냐?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빨리. 아까 개념은, 뺄셈 개념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차. 그게 개념이에요.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쉽고 빨리, 편리하고 빠른가, 간단하가. 이제 복잡한 거 45 빼기 19 한번 해볼 거예요. 자, 45 빼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45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19개 덜어냈어요. 그랬더니 몇 개 남았어? 26개. 저런 식으로 했다면 빠를까 굉장히 시간 걸릴까? 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림 그리다. 어떤 아이는 이제 차 개념 45개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서 저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저거 칭찬 받는다 못 받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쭉 갈게요.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갑시다. 45개가 있어. 45원 있는 거예요. 내가 45원 있는데 이 친구한테 19원 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될 거예요? 45원인데 9원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45원 있는데 받아내림 생각해서 40은 35로 보고 5는 15.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자, 그냥 이렇게 흐름만 봅시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이게 6가지가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 몇 가지 방법 있어요? 6가지. 이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45 빼기 이것만 설명할게. 45 빼기 19. 아버지 45살, 삼촌 19살이에요.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 나는 19 빼기 숫자 복잡해서 못해. 이런 돌대가리.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올해가 45, 19살. 몇 살 차이는 내년 나이 차이가 같아 안 같아? 내년은 몇 살 차이야? 46, 20. 아빠하고 몇 살 차이야? 아빠. 틀려도 괜찮아. 아니 그러면 아빠 몇 살? 응? 58. 본인은? 24살. 58하고 24. 올해 계산하는 게 편하네. 6년 후 30살 때 계산하는 게 편하네. 아빠 몇 살? 아빠 남편. 아니 그래도 아빠가 52이고 여기가 49이래요. 올해 차이가 좋아? 내년 차이가 빼는 게 좋아? 52하고 49 차이는 내년 53하고 50. 그래서 어떨 때는 나머지로 계산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차를 이용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103살이래요. 할머니는 98살이래요. 103에서 98 빼는 게 좋아? 2년 후 할아버지 몇 살? 105. 할머니는? 그렇지. 103에서 98 빼는 게 좋아? 2년 후 105에서 100 빼는 게 좋아? 이 선생님 너무 잘한다. 신나게 박수. 그러니까 받아내림이 있어가지고 복잡할 때는 뭐 한다? 차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안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네. 쭉 갈게요. 시간이 막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없네. 그 삐에로니코 하는 건 생략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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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제가 미국 아이들도 가르치고 미국 신문에 난 건데, 제가 이 옷만 입으면 미국 사람들도 감정이 풍부하는 사람은 원 없이 박수 치는 걸 봤어요. 제가 교과서 편찬 위원장까지 막 하고 막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수업하면서 대통령도 나 수업하는 것도 와서 보시오. 장관도 보시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제가 고민해서 이 삐에로니코를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까 개념 형성은 몇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3단계. 근데 활동할 때 내가 무언극을 합니다. 네. 하나만 이렇게 해볼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 시작해야 제가 합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림도 그리고 식을 써요. 내가 무언극 아무 말 안 했어.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거다라고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네. 자, 봅시다. 몇 개가 있었나요? 네. 몇 개씩 덜어냈어? 2개씩. 저게 무슨 뜻이요? 6개가 있었는데 2개씩 3번 덜어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따라서 6개에서 2개씩 3번 덜어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6에서 2를 3번 빼면 0이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6 나누기 3, 저게 무슨 뜻이에요? 6에서 2를 3번 빼면 0이다. 3이라는 것은 나눗셈입니까? 몫입니까? 횟수입니까? 몫이다, 횟수다? 횟수다 그래. 3번. 저기 봐요. 6개에서 사탕을 몇 번 덜어냈더니 3번 덜어냈더니 이런 식으로 저런 것들을 나눗셈 그래요. 이런 나눗셈을 같은 수를 거듭 뺐다 해서 동수 누가 나눗셈 그래요. 똑같이 또 하나. 자, 나오세요. 준비. 자, 몇 개가 있었나요? 글은 몇 개가 있었다? 네. 자, 저게 뭡니까?
6개를 2그릇에 똑같이 나눴더니 한 곳에 몇 개씩이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6개를 2그릇에 똑같이 나눴더니 한 곳에 3개씩이다.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6 나누기는 3이에요. 6 나누기는 3 속에는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다. 서로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횟수고 지금은 몫인 거예요. 6개를 2곳에 똑같이 나눴더니 한 곳에 3개씩이다. 그 몫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6 나누기는 3 속에는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다. 2 의미가 들어있다. 2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같은 것을 거듭 뺐다는 동수, 누감, 나눗셈. 하나는 똑같이 나눴다 해서 등분 나눗셈 그래요. 요 2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확인하고 다지기 할 거예요. 확인하고 다지기도 거꾸로 이렇게 가봅니다. 그래서 문장도 만들고 아름다운 행동할 수 있는 문장도 만들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쭉. 그 다음 방법. 이제 방법 할 거예요. 방법. 6 나누기 2는 3. 쭉 했어요. 60 나누기 20. 동수 누감 60원에서 20원을 몇 번 빼면? 3번 빼면. 등분하고 동수 누감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쭉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없으니까 갈게요. 아이들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밑에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는 60 나누기 20, 600 나누기 200, 6천 나누기 2천, 6만 나누기 2만. 그럼 아이들이 뭐래요? 우리 선생님 술 잡수셨나 봐. 시간 때우게 하고. 그러건 말건 뭐 한다? 계속 고통을 줘. 그럼 어느 집단이나 보면은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 없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하세요? 0 띄어내버리면 6 나누기는 3, 0들 띄어내면 6 나누기는 3, 0들 띄어내면 6 나누기는 3. 성질 급한 아이가 저거 발견해 못 발견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 어떤 아이가 그 방법을 발견하면 적당히 칭찬한다. 원 없이 축복한다. 야, 서울교대 삐에르 배종수는 5학년 때 발견했는데 은주는 4학년 때 발견했단다. 은주는 커서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가 될 거야. 은주가 그렇게 되도록 신나게 박수! 은주 집에 가서 잠잔다 못 잔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자, 하나 더 합니다. 이제는 60 나누기 2는 6 나누기 2는 있고 60 나누기 쭉 해봅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600 나누기 6천 나누기 6천 나누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천을 2원짜리로 몇 번 덜어내야 돼? 3,000번 덜어내야 돼.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러면 아이들 또 욕할까? 선생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선생님은 쓸데없이 저렇게 문제 주는 게 아니야. 저러다가 누가 발견하면 또 칭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합니까? 선생님 저기 6 나누기 2하고 0은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6 나누기 2하고 0 두 개는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6 나누기. 저게 방법이 돼야 안 돼요. 방법이. 그거 발견 아이는 적당히 칭찬한다. 그도 한없이 축복한다. 그도 한없이 축복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수학에 있는 많은 공식들은 아이들 고통용이다. 아이들 축복용이다. 아이들 축복용이다. 그래요. 제가 물어봅니다. 수학 교과서나 교육학 책 속에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라. 고통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들 축복해 주라. 그런 말 교육학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책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40살 때 누구 믿고? 예수 믿고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수학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10년 못 가서 대학 입학 필요 없다 이 얘기 나올 겁니다. 문제풀이 수학은 하나 쓸모가 없어요. 정말로 이제 수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교육이 뭘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뭘까요? 네, 너무 쉽죠. 성경에는 천재다, 지능이다 두 글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어봅시다. 성경에 천재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다 천재라는 두 글자를 안 넣었을까? 1번. 가치가 없다. 천재의 의미가 없다.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맞아요. 천재 있다 없다 그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정수 교수는 저 시골에서 1950년대 초등학교 다녔어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올수 같다. 수가 하나도 없겠다. 6년 동안 어쩌다 수 하나 있었겠다. 자, 1번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올수 같다. 네, 감사합니다. 수가 하나도 없다. 네, 하나 정도 있었겠다. 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골 면단위 중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가 하나, 올수다. 수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 정도 있었다. 자, 올수다. 감사합니다. 하나 있었다. 함부로 그렇게 찍지 마세요. 하나도 없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주, 너는 유명한 수학 과학자 세계적으로 되겠다. 그 격려 한마디가 저도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딱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한마디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유대인 교육. 시간이 진짜 없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 봐요. 그냥 막 지나갈게, 막. 네. 우리나라는 106으로 2등이에요. 홍콩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94로 45등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우리나라 학교 공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도 안 좋아요. 강원도만 한데 비교가 안 돼요. 우리하고. 그런데 쟤들은 노벨상 뭐 별것들이 다 한중일은 합쳐봤자 하버드대 5%도 안 되는데 쟤들은 30%.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둘이 짝을 집니다. 둘이 짝.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둘이 짝을 집니다. 얘들은 정답을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춰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혼자는 거의 없습니다. 쟤들 지금 공부하면서 중요한 볼펜 있어요? 밑줄 그어요?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이에요, 쟤들. 이게 어느 나라 도서관? 애들 도서관인 거예요. 도서관 막 떠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자두 하나 있네. 이렇게. 자, 우리 교육. 자, 비교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가정, 묻는 질문, 인성 창의성, 다양한 해답, 떠드는 도서관, 대학부터. 자, 헤브루타가 뭡니까? 이제 핸드폰 하나면은 다 그 속에 들어있죠? 질문 토론하면서 교육합니다. 자, 토론 교육 왜 해야 되는가? 토론 교육 왜 해야 될까? 수포자가 막 늘어나요. 포기하는 때가 어느 때요?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2, 그 다음에 고2. 우리는 엄마들 아이가 70 맞았어. 그럼 몇 점 맞으면 좋겠다. 80점. 80점 맞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더 올린다. 어떤 아이가 올백인데 수학만 98점이야. 그 정도면 됐다. 아니면 수학도 100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모하고 자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이 학습 효과가 몇 %? 이거 맞추시면 제가 책 드릴 거예요. 몇 %? 선생님 가르쳐 아이가 배워. 몇 %? 손 들고. 틀려도 상관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래요. 5%뿐이 안 돼. 책 읽으면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시청각 들어봤자 20%뿐이 안 돼. 이렇게. 그럼 맨 밑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몇 %? 100%라고 보면 돼요. 이거 배종수가 지어낸 거다? 아니면 다른 데 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적여놓은 거. 그래서 맨 밑에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2012년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만 그렇게 오래도록 했어요. 내가 2주만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가 가르쳐요? 학생들이 다 해요. 1학년인데도 내 역할을 다 해요. 주일학교 선생 내가 해야 돼요? 아이들 시켜야 돼요? 아이들 시키면 훨씬 나보다 더 잘해요. 왜냐? 자기들이 다 조사해야 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가 선생이 돼서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학생들 시키자. 좋은 점이 뭐다? 학생들이 신나고 내가 편한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이 좋고 내가 편해서 좋고. 주일학교 선생님 얼마나 신납니까? 전화 다 해야지. 어쩌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학생들에게 너희들 예습했냐 안 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한다. 아이가 전화한다. 아이가 다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가 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그날 아이가 활동한 것을 나는 촬영만 해서 누구한테 보내준다. 엄마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어디서건 학교가 됐건 주일학교가 됐건 누구 좀 시키자. 아이들 시키자. 제가 이제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이 교사가 되어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토론 교육인데 저는 2000년도부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여 군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보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입니다. 엄마들은 옆에서 칭찬 격려 용입니다. 효과는 뭐냐? 정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되면서 인성, 논리성, 창의성이 정말 길러집니다. 이게 제 명함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3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합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인 아이로 변해버립니다.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아이하고 엄마는 갑 대 을입니까? 1대 1입니까? 엄마가 갑이고 아이가 을.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엄마가 을, 아이가?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1대 1. 정말 대등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지고 하여튼 좋은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 4명 있으면 엄마들은 다 보고 얘들아 부릅니다. 얘들아 수학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면 3학년 뒤면은 어느 쪽에 손망이 들까요? 싫어한다. 다 들어요. 그거 다. 엄마들 뒤에 보는데
두 번째, 얘들아, 교수님은 말이야 수학 교수님인데 정답 맞춘 아이 좋아할까? 자기 생각을 똑똑히 반 아이 좋아할까? 어디다 다 쏜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내주 화요일날도 여기 시작하니까 와서 참가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교수님 자기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일 좋아한다 대답해요. 그 다음에 어느 쪽 공부가 할까? 선생님 가르치는 쪽일까? 스스로 예습해서 친구 가르치는 쪽일까? 다 이쪽 이야기입니다. 몇 배나 좋을까? 5배, 10배, 20배, 어떤 아이들은 100배, 100배나 그래요. 아이들이 다 그래요.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엄마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될까? 친한 친구가 잘 될까? 친한 친구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나하고 짜지 않았죠? 예. 야, 너희들 친한 친구가 지금 뭘 모르고 있어. 가르치다 보면 시간 낭비일까? 가르치다 보면 자기 공부가 될까? 자기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쯤 돼. 예. 얘들아,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는 아이가 잘할까? 스스로 잘하는 아이일까? 자기들 다 대답을 해요. 얘들아, 엄마가 간섭하는 게 좋다. 간섭 않는 게 좋다.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했던 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빨간 글씨만 밑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5번 내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3번만, 2번만 더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엄마한테. 네. 네. 이야기하면서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절대로 간섭하면 돼, 안 돼요? 절대로 공부는 안 돼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들만 공부할까? 엄마들도 수학 공부 같이 할까? 그럼 뭐라 할까요? 같이 하자고 그래요. 예. 예. 야, 그러면 우리가 8명이 함께 공부할까? 숫자가 많으니까 2팀으로 나눌까? 2팀으로 나누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래서 A, B 이렇게 해가지고 2팀으로 저렇게 나눕니다. 근데 엄마들은 같은 팀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 다른 팀이 좋을까? 애들 다른 팀이라고 그래. 왜? 하도 당해봐서. 그래서 A, B 학생하고 C, D 부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우리들이 너희들이 선생이 돼서 질문도 하고 막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토론 그래요. 야, 토론해서 우리 수학 토론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막 그러면은 학교 그래요. 야, 그럼 학교에는 누가 필요하지? 막 이야기하다 보면 교장, 교감이 돼요. 또 물어봅니다. 얘들아,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 엄마가 간섭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누가 얘기해 줄까? 아, 교장 선생님이.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활동비로 1, 2학년은 3,000원씩 12,000원 걷습니다. 내 부모니까. 3학년 이상은 5,000원씩 2만 원 걷어서 돈 딱 놔둡니다. 그래서 얘들아, 교장을 우리들이 하는 게 좋을까? 엄마들이 하는 게 좋을까? 누가? 돈까지 있겠다. 이제 우리들 다 그래요. 예. 야, 그럼 누가 할까? 1번, 예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제비뽑기. 그건 뭐라고 그래요? 다 제비뽑기 그래요. 예. 그러면 얘들아, 1년씩 할까? 2달 할까? 처음이니까 한 달 할까? 그건 뭐라고 그래? 다 처음이니까 한 달만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달 교장, 첫 달 교감, 둘째 달 교장. 그러면 첫 달 교장은 셋째 달 교감 다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뽑히면은 이름 뭐예요, 이름? 강우진이요. 강우진 교장. 그러면 5번 다 같이 강우진 교장 선생님 시작. 애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5번 전체 해버리면 이제 서서히 쑥스러운 거 없어져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반드시 뭐 한다? 교장 선생님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간섭하면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야, 연습했냐? 연락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아니 뭐죠? 문자를 보내건 얘기하건 하여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제가 지금 책 한 12권 있으니까 끝나고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책을 이렇게 쭉 봅니다. 쭉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아, 예습할 때 한 단원 할까? 반절만 할까? 그러면 자기들이 되게 반절만 한다고 그래요. 얘들아, 예습할 때 엄마하고 부모하고 상의한다 말 해서는 안 된다.
상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집에서 공부 끝나고 나서 채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답지를 다 걷어. 근데 엄마들은 안 걷어. 엄마들은 봐도 괜찮아. 네, 이렇게. 얘들아, 모르는 것 어떻게 할래? 꼭 알고 와야 된다. 그냥 와도 된다. 그냥 와도 된다. 야, 그런데 말이야, 어떤 아이는 모르는 것을 서울대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물어봐서 알았대. 그게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아이들 뭐라고 대답해요? 나쁠까 하는 애들도 있고 좋을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괜찮다 그래. 예, 어떤 애는 말이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알았대. 그럼 좋을까 나쁠까? 그럼 이제 서서히 좋을까 그래요. 어떤 아이는 영어 잘한다고 하버드대 교수님한테까지 막 물어보게 했대. 그럼 다 좋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야, 교육부나 청와대다 오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다. 야, 방송국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누구만은 SNS로 다 올린다. 그것도 괜찮다. 누구만 해서는 안 된다? 엄마하고 아빠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따라 산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혼낸다. 자, 물어봅니다. 저기 4분의 1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넓이는 같은데 모양이 달라. 저기 4분의 1이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이론적으로 밝힐 때. 애가 몰라.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대답을 해야 돼. 청와대나 교육부는 대답해야 돼. 왜? 저게 민원이야, 민원. 교육청은 됐나요? 이렇게. 하여튼 또 이제 아이가 막 저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어로. 이러면서 아이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 엄마가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야, 좋은 거 질문했네. 그러면 가르쳐 주지 말고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막 서울대 교수, 이 아이가 서울대 교수하고 매일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못된 엄마들, 못된 선생님들 강제로 가르쳐 주려고 애쓴다. 나쁜 엄마들, 나쁜 선생님들. 이렇게.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본 사람들. 그럼 저거 질문하면 다 답변이 와 안 와? 안 오는 것도 많아. 안 오면 안 온 대로. 누구는 보냈더니 안 왔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저거 있어요. SNS로 올린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대답해야 안 해? 잘 안 해. 그때는 SNS 애가 올린 것 같으면 아빠 친구, 엄마 친구들이 막 다뤄줘야 돼. 그래야 아이가 좀 재미가 있어. 그걸 한 10개 이상 모아가지고 뭘 해? 정리를 해가지고 어린이 논문을 만든 거예요. 어린이 논문을 만들면 나중에 저거 어떻게 써먹어요, 나중에. 나중에 커서 취직할 때, 야, 인마, 너 철수 누구요? 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교수하고 논문 쓴 사람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버드 교수한테 논문 쓴 사람이요. 너 진짜 했냐? 기록이 다 있죠? 연도가. 그래서 엄마가 그 모아가지고 CD 만들어서 논문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뭐 한다? 아이들 뭐 한다? 수원 바닥에다가 가둬놓을 거예요. 전 세계 눈을 뜨게 할 거예요. 전 세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쭉. 네. 그래서 아이들 정말 중요한 스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끝나면서 마지막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네. 교장 선생님 중심이 돼가지고 잘하도록. 네. 이제 엄마들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느낀 거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 쭉 얘기합니다. 엄마들의 역할이 뭐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엄마들의 역할인 거예요. 잠언 27장 21절. 칭찬이 뭐 한다? 사람을 실현하는 에너지라. 따라서 칭찬이 격려가 사람을 실현하니라. 네.
그래서 쭉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들은 절대로 가르쳐 주려고만 한대요. 정말. 야. 그리고 어머니들은 원 없이 박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시작할 때. 어머니들이 1년 동안 칭찬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무너지도록 원 없이 1시간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잘 풀었니?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쭉 갈게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원칙은 학생 4명하고 어머니 4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여 군데 이 수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엄마 중에 한 엄마가 책임 엄마, 도우미 교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아이 4명인데 엄마가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우미 교사가 엄마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넷 중에 2명만 있다 하더라도 도우미 교사가 2 몫은 합니다. 그래서 학생 4명, 최소로 엄마 2이 이렇게 참여하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까지 교육대학 교수이면서 교과서 편찬위원장이면서 쭉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인데 교과서 편찬위원장 하면서 위에서 늘 이끌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는 부모들은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돼요. 왜? 제4차 산업혁명을 돼서 이제 수학을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코딩이라든지 수학은 필수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머니들이 신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좋아합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같이 해버리니까 하하 이게 수학이구나. 자녀 교육한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엄마들이 알아버립니다.